자, 2차 함수. 이 차 함수 기억나요? 그럼 문제를 풀 때가 아니네 또? 자, 방정식이랑 함수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했던 게 방정식이면 함수는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다 라고 되는 게 함수입니다. 차이가 뭐가 다르죠? 근데 0이 y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함수 입장에서 y가 0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 우리 1차 함수는 해봤으니까 y가 0인 거죠? 그럼 뭐야? 몰라. x는 모르겠는데 몇 콤마 0인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마디로 x절편 얘기하는 겁니다. y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방정식이 엄밀히 좀 큰 틀에서 확인을 하면 그냥 2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 2차든 뭐든 상관없이 1차도 마찬가지고 그냥 함수에서 x절편이 방정식이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랑 있지.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x절편이죠, 요거. 그치? 요게 방정식의 값이랑 똑같은 거야, 함수의 그 방정식에서. 해 찾는 거. 그 해가 그래프에서 요 녀석을 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프에서. 근데 이게 방정식에서 누구랑 같아? 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정식은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함수를 할 줄 알면 방정식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 찍혀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딱 y가 0 되는 요때의 x값 찾아주는 게 방정식인 거니까.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형태는 대충 알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조금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대수라는 거 하고 미적이라는 거 하고 하면 진짜 되게 희한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잖아? 그러면 교수님들이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다 교양 과목으로 배우거든. 전공이 아니라. 그때 기본 미적분을 해. 대학교에서.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항상 신나서 첫날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트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식으로 쓰면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그랬잖아. 그치? 그거 삼각함수 관련돼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거 신나서 되게 알려줘. 근데 이런 그래프들을 식을 보고 어떻게 바로 그리느냐, 못 그려요. 식을 보고 바로 정형화되어 있는 함수들 아니면.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원칙적인 건 뭐냐면 점을 직접 찍어 보는 겁니다. 1차 함수, 예를 들어 1차 함수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직선이니까.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 있어? 그치. 이걸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량은 첫 번째, 점 2개가 있으면 그거 2개 이으면 직선이 되죠. 그리고 또 있어.
기울기만 알면 그릴 수 있나?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여기 있을지 이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 그걸 조금 더 큰 틀. X절편, Y절편은 결국 점 두 개고 기울기랑 플러스 기울기에다가 뭐 기울기 알고 기울기만 아는 걸로는 위치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응? 4분면은 또 너무 범주가 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지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근데 딱 하나로 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고정하려면 우리 뭐 벽에다 뭐 고정할 때 우리 뭐 하니? 맞는데 그걸 조금만 더 큰 틀로 Y절편도 결국엔 뭐야? 그치, 점.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한 개.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한 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가지고 이 점을 지난대.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옮겨서 여기 위에 딱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요걸 알거나 네, 그렇게 정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결국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럼 이제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 2차 함수 점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제일 쉬운 거 요거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다 라고 하면 자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이거? x가 0일 때 y 0이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여기다 할까? x가 1일 때 y 1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죠. 여기 지날 거고요. x가 2일 때는요? 4예요. 그치, 여기 4.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이때도 4 됐겠죠, 여기. 3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 제곱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 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났다가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2차 함수도 그릴 때 점 찍는 거예요. 점 찍어보고 그리는 겁니다. 직접. 딱 그래프 형태가 안 떠오르면 X 넣어서 점 따다다닥 찍은 다음에 그려보면 돼요. 자, 근데 얼추 대략적인 형태는 나옵니다. 곡선형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1차 함수랑 차이는 뭐야?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였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1차 함수는 무조건 X절편이 존재해요. 무조건적으로. 그치? 근데 2차 함수는 지금 보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2차 함수에 X절편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자, 1차 함수에서는 y는 ax 더하기 b 자, 요게 있었을 때 요 a가 갖는 의미가 뭐였어? 역할, a의 역할.
1차 함수에서 이 친구. 얘가 담당하는 게 뭐야? 얘가 담당하는 게 기울기죠. 그리고 얘가 담당하는 거는요? 얘는 y절편이에요. 자,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저기 a랑 b만 알면 다 그릴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죠. 요거 알면 그릴 수 있다 인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자, ax제곱 y는 자,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a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자, 1차 함수에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친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 친구 기준으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얘가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점점 위로 경사가 높아지죠. 그리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근데 딱 여기 요 순간은 어떻게 돼? 요 순간 얘가 이렇게 a가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올라갈 거고 a가 작아지면 음수로 점점 이렇게 향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려갈 건데 딱 여기 x축이랑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언제야?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a가 0. 그죠? 이때는 a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때는 a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근데 a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1차 함수가 요 y축을 넘어갈 수 있나 없나?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얘가 무한대까지 솟는다라고 해도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이걸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음수인 게 돼버리거든. 그지? 양수값으로 백날 커져도 딸깍하고 넘어가면 이게 음수가 되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없이 이제 가까이 갈 뿐이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려가는 것도 한없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a 그 기울기 요 ax a가 갖는 의미는 저거고 b가 갖는 의미는 여기 지나는 점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a가 갖는 의미는 뭘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자,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지면 멀어지고 좁아지면 높아지고. 좁아질까? 좁아지죠? 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벌려놨던 게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손 오래 들고 있으면 이제 이게 그냥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 자, 근데 그러다가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지금 1차 함수에서는 양수로 커지면 요렇게 가다가 가는데 0일 때 딱 x축이었다가 음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인데 2차 함수에서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a가 음수면 자, 2차 함수에서는 a가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모양이 아예 밑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다른 친구가 됩니다. 음수값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야. 근데 이 참수는 항상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려갔어. 내려간 상태에서 팔이 좁아지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좁아지려면.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자, 1차 함수에서 요 녀석이었던 게 요 녀석이 되려면 A 값이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요 기울, 요 앞에 개수. 커져야 작아져야 되죠. 자, 숫자는 커질 텐데 음수 생각해봐, 음수.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고. 자, 우리가 숫자의 크다 작다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고 얘기합니다. 저쪽으로 하면 작아진다고 얘기하고요. 그죠?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지. 네. 여기도 작아지는 거야. 그럼 그냥 통일을 시켜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맞잖아. 그지? 내려올수록 여긴 양수로 계속 가는 거고 여긴 양수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0 됐다가 음수고 음수로 더 내려가니까 그냥 여기 반, 나 오른쪽 반만 보고 생각했을 때 내려갈수록 그냥 작아지는 거야, 계속. 맞지? 팔 계속 손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라. 힘이 빠진다는 소리지. 점점 계속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 값이 작아지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는, 그러니까 A의 역할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과 이제 형태를 결정 짓는 건데, 뭐 형태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모양을 결정 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B의 역할은 뭘까요? 1차항. 자, 요 식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2차 함수 요 식을 우리는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 일반형 말고 표준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릅니다. 자, 표준형은 뭐냐면 요거예요. y는 a에 x-p 전체 제곱 더하기 q. 자, 요렇게 쓴 게 표준형의 형태로 쓴 겁니다. 이 식 처음 보는 거라고 하면 큰일 나요. 문제 나오잖아. 큰일 나요. 자, 이게 왜 표준형이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야? 기준이죠, 기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인 거야. 뭘 하는 기준?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에요. 자, 우리 아까 1차 함수 그릴 때 뭐 필요하다 그랬어? 점 2개에 기울기 지나는 점 1개였지. 자, 1차 함수도 사실상 표준형이 또 따로 있거든. 요거 일반형이고, 이렇게 다 늘어서 쓴 거.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쓴 게 일반형이고, 얘도 표준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p 더하기 q. 똑같거든, 형태가. 2차 함수는 여기 제곱 들어간 것 뿐이고 1차 함수는 제곱이 없어. 자, 그럼 여기에서 PQ랑 갖는 의미가 뭐냐면 P, Q를 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나는 점이에요. P, Q가. 봐봐, X에다 P 넣으면 여기 0 되면서 Y는 Q 되지. 그치? 이 P, Q가 여기 지나는 점이에요. 이게 지나는 점. 여기에서도 뭐야? P, Q가 뭐? 지나는 점. 요거거든. 얘가 P, Q. 그리고 기울기 뭐예요? A죠. 기울기 A랑 지나는 점 P, Q 가지고 나타낸 형태. 이게 1차 함수 표준형입니다. 얘는 2차 함수 표준형이고요. 무슨 차이? 여기 제곱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싹 정리해 준 게 그 2차, 이게 표준형, 표준형.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갖는 의미가 뭐였다고? 요거 1차 함수에서는 여기 기울기였고 2차 함수에서는 이게 뭐야? 이제 2차 함수 모양 정하는 거. 위로 이렇게 돼 있냐? 밑으로 돼 있냐? 음량 따라서 다르니까.
그지? 그 모양 정하고 지나는 점 P, Q인데 2차 함수에서는 저 P, Q가 지나는 점이 맞는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2차 함수에서는 직선에서는 저 P, Q를 지나는 점을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별 차이가 없잖아. 어차피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근데 2차 함수에서 P, Q는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 꼭지점.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사이시옷을 맨날 헷갈리네. 쓰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내가 학교 다닐 땐 사이시옷 없었어. 이거 사실 뭐야? 쓰지 않는 이유. 이게 너무 근데 기준이 좀 이상해. 이거 잘 와닿지가 않아. 절대 값이었거든요, 다는. 근데 이게 절대값하고 근데 붙은 지도 되게 오래, 사이시옷 들어간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맨날 헷갈려. 이게 특히 꼭지점. 절대값, 최소값, 최대값. 없앴으면 좋겠어. 굳이 맞춤법 헷갈리게. 아무튼 그래요. 요게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A는 모양, 한마디로 음량 따져주는 거고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 이 P, Q랑 A 알면 그러면 다 그릴 수 있다는 소리네? 표준형이니까?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P, Q에 좀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 2차 함수에서는 요 P가 갖는 의미가 좀 큽니다. 얘를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2차 함수에. 자, 2차 함수 아까 대칭 형태라 그랬어요. 근데 꼭지점이 P, Q면 여기가 P, Q인 거잖아. 그러면 X는 P라고 하는 녀석으로 쭉 이렇게 이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 대칭이죠. 그래서 요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축의 방정식이면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X는 P라고 쓰는 요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2차 함수에서. 대칭축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칭축.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까? 얘 내가 Y는 X제곱으로 그린 거니까 대칭축은 X는 0이겠죠. 요 라인 다 X는 0이잖아. 그죠? 네, X는 0이 지금 요 함수에서의 대칭축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X는 0인 겁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요거. 근데 그러니까 이걸 왜 알려주냐? 문제에서 요 표현으로 써줄 때도 있고 요 표현으로 써줄 때도 있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요 B 얘기하다 왔잖아요. 요 B의 역할이 뭐다? 지금 봐봐. 얘가 우리 완전제곱 묶을 때 결국 요 BX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거잖아. 자, 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요 2차 함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녀석이 있어. 아니야, 그냥 완전제곱 다 하자. 자, 요렇게 y는 있어요. 그럼 얘 지금 음수죠? 음수지. 자, 근데 요거 완전제곱 묶일 때 x-2의 전체 제곱 요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자, 대칭축이 어디야 이거? P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 요 마이너스 P가 들어간 게 라서 그 우리 근 찾을 때 x-2 이꼴 0 하면 x는 2가 근인 거잖아. 그치? 여기 x-2면 대칭축은 x는 p이기 때문에 지금 2인 거예요. 2. 대칭축이 2야. 그러면 오른쪽 간 거야? 왼쪽 간 거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 2. 여기 x는 2라고 하는 요 라인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맞죠? 네. 그래서 요 b 값이 음수면 요 2차 함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X축 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B 값이 양수면,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2였어.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B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걸 맡아주는 게 B예요. 근데 이게 얘가 무조건 양수, 음수가 아니라 얘 따라 또 다르긴 해. 예를 들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뭐 4x야?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요렇게. 그치? 그럼 얘 완전 제곱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크면 똑같이 0보다 크면 완전 제곱할 때 양수로 묶일 거니까 여기가 왼쪽으로 갈 거고 음수면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근데 그건 문제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냥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요 C, 마지막 남은 C. C가 갖는 건 뭘까? 1차 함수에서도 요 마지막 상수가 갖는 게 뭐였어? Y절편이죠. 여기도 뭐야? X0 넣고 X0 넣으면 C만 남으니까 Y는 C다 라고 나와서 이게 Y절편에 해당합니다. 글씨가 요게 그냥 이차 함수 베이직. 왜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일까요? 나 아직 평행이동 안 시켰어. 자, 중요한 거 아직 시작도, 이거 기본 개념 한 통 얘기야. 블루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해도 돼? 요거까지 너무 심심했죠? 다 아는 내용이라. 그지? 자, 이제부터. 자, 요거 1차 함수부터 뭐 얘기한 거니까 지웁니다.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의미적인 얘기였고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2차 함수 식을 나한테 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울지 마. 자, 판별식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요 판별식이 이제 2차 함수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저걸 알려면 평행이동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부터 하자. 자, 요것도 내가 1차 함수랑 2차 함수 묶어서 해줄게요. 자, y는 x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y는 x제곱이다 라는 녀석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아까 1차 함수의 표준형 뭐라 그랬지? y는 a의 x-p 더하기 q 요 형태라고 했어요. 그치? 자, 얘를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대.
자, 그러면 요거 1차 함수 어떻게 써지게? 마이너스 2x 그리고 제곱이 갑자기 왜 나와? 자, 평행 이동시킬 때 지금 요 값들 있죠? 이 값들이 얘가 P고 얘가 Q라고 보면 돼요. 이게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만큼 이동했잖아. 근데 A는 기울기 내가 1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그럼 X 마이너스 3. 거기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1차 함수 평행 이동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의 표준형은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라고 했고요. 얘를 똑같이 요거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A는 1이죠. 지금 봤을 때 A는 1이에요. 어떻게 써줘야 될까?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근데 이게 곱하니까 A가 1이라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는 그냥 얘를 P 자리에 넣고 얘를 Q 자리에 넣으면 된다고만 얘기해 준 건데 P 여기 있고 Q 여기 있는데 전개하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표준형으로 그냥 이렇게 표준형으로 그냥 나타내 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네. 그렇지.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사실 그러니까 제곱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죠. 1차 함수식이랑 사실상 뭐 달라고요? 여기 제곱만 없는 거잖아. 그쵸? 평행 이동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평행 이동을 시켰대. 그럼 저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를. 이제는 한 번 더 대답은 데이가 자,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무 위에다 그렸다. 여기가 X축, 여기가 저게 원점 되겠지. 자, 원래 어떤 녀석이었어? 요 한가운데 지나는 요 녀석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오른쪽이지. 이거 오른쪽으로 3만큼. 자, 그 다음 Y축으로 2만큼이면 밑으로 2만큼 내려간다 요 얘기잖아. 그죠? 원래는 어떻게 생겼던 애? 요렇게 생겼던 애예요. 얘를 이렇게 민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3만큼. 그러면 여기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그 X축으로 이동했을 때 요렇게 그려졌을 거고요. 요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그지?
그럼 이제 얘를 또 어떻게? y축으로 이만큼 내린다는 거니까 요 꼭지점이 여기 이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꼭지점 p, q가 되는 거지. 그죠? 요 상태에서 이제 이차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근데 0일 때 얼마일까? 이거 x 0일 때.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리려면 대충 형태는 잡혔잖아. 여기서 정확하게 그려보려면 y절편 하나 찾아주면 돼요. x가 0일 때 얼마야? 그럼 제곱하면? 9 빼기 2 7이죠. 그러니까 y절편이 여기 7, 뭐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한 친구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제 여기를 지나면서 꼭지점을 여기로 하고 거쳐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되겠지. 자, 그럼 대칭축은 어디다? x가 3인 거. x 이꼴 3. 여기가 이제 대칭축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판별식을 해볼 건데 저 친구 근 몇 개야 지금? 근이 뭐라 그랬어 아까? 절편. 그치? x 절편. x 지나는 거 봤을 때 뭐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해서 두 개 있죠. 맞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지금 x절편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이 뭐야? 얘는 근이 두 개다. 근 두 개. 맞지?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요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여기다 이제 좀 미니미하게 그려볼까?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요렇게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안 했어. x축으로만 뭐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러면 근이 몇 개야 얘? 자, 예를 들어 요 식이 y는 x-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x절편 몇 개일까? 한 개죠. x가 1일 때 y 0 되는 거. x가 1일 때 한 개밖에 없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요 그래프에다가 평행 이동을 좀 또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1. 더하기 1 한번 시켜볼 겁니다. 얘는 아까 뭐였어? 빼기 2였잖아. 더하기 1을 한번 시켜보면 저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을 꼭지점으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x-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1 요거. 그럼 이제 1,1이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절편 있니 없니? x절편. x절편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이 친구는 근이 한 개고요. 이 친구는 근이 없습니다. 그지? 자, 이거를 판별식 우리 배웠던 걸 써먹어 보면 이 식에서 판별식 해보면 b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 해보면 d가 0이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 해보면 d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판별식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얘기들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근이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근이 2개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소리지. 판별식이 0이야 중근 갖는다는 소리고 근이 1개고 그래프는 이런 형태일 거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이 없다는 소리고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떠 있는 친구, X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있어. 무슨 모양이 있을까? 음수일 때. 근이 2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오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판별식이 0이다가 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근이 없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질 거고. 할 수 있겠나? 왜 못하겠죠? 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생겼냐고요? 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 점 찍어보니까 저렇게 생긴 걸. 안 끝났는데. 과정에서 죽어버린 거 이런 사람들 ETF에 남는 거야? 얘는 남기고 하고 아니, 야,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되잖아. 얘는 답을 그러면 정쌤이 이야기를 안 하셨을 리는 없고, 그때도 이렇게 듣다가 날려먹었겠지. 하지만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블루가 문제가 어려워. 블루가 문제가 좀 어려워. 자, 그럼 봐봐.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뭐 한 거 더 있어요. 뭐 했냐? 근과 계수의 관계. 어디서 왜 들은 거 없어요?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돼 있을 때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x가 한 근이 알파, 다른 x가 한 근이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랑 같다? 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네, 그 다음 두 근 곱한 거 알파 베타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c예요. 알겠어요? 이거 내가 증명도 해줬잖아.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뭐? 2차 방정식에서 요렇게 돼 있을 때 x 근 뭐였어? 2a분의 b. 자, 근 한 개는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한 개일 거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지. 2a분의 미안.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근 하나, 근 두 개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알파고 이게 곧 베타지. 더하면 요거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래서 약분하면 요거. 맞죠? 그리고 두 근 곱하면 4a 제곱분의 합차니까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 이거 없어지지? 4a 약분하면 여기 a 하나 남지? 그래서 a분의 c. 그냥 이렇게 구해보면 나와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 근데 이걸 이제 나는 뭘 하겠다 이거야? 그래프에다가 넣어보면 뭐 조건을 하나 붙여보자.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근 두 개잖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근 여기 근. 자, 그래서 아까 요 식이었잖아요. 요거를 왜? 요거를 표준형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일반형으로 써보면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6x 더하기 9니까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일반형으로 쓰면. 또 이 참수를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요,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a는 1이니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사실상 어떻게 돼?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7이랑 x 더하기 1이랑 요렇게 있나? 아닌가?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안 되네? 정수로는 안 되네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되긴 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껴가지고 뭐 하면 되긴 할 겁니다. 요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다 이거야. 근데 자,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아까 이 참수는 무슨 형태라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무슨 형태라고 했지 내가?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요 근까지의 거리와 요 근까지의 거리가 어떨까? 서로 같습니다. 자, 요 둘이 같으면 그러면 얘는 구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알파랑 베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요 대칭축이 얼마일까? 베타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녹았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은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요 길이. 요 길이의 절반 하면 길이가 나올 건데, 내가 물어본 거는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럼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a에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봐봐. 요 길이를 방금 너가 말한 식으로 구하면 나오잖아. 인성아 말한 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뭐 더해줘야 돼? 요 알파까지, 0에서 알파까지 길이를 더해줘야 총 길이가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 더해보면 뭐 나와? 여기다 알파 더하면. 얘 2분의 2알파니까 더하면 뭐 돼? 그래서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p라고 하는 점인데, 요 p라고 하는 점은 두 근의 합의 평균 해주면 똑같이 나와요. 재밌지? 베타를 너무 크게 쓰시네. 표정이 베타. 아직 1시간 반 남았어요. 나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 거야. 그럼 뭐? 문제 5시에 끝이잖아. 3시 반인데? 하면 쉬는 시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곧 칠 겁니다. 15분 뒤에 쉬어. 딱 맞췄지? 네. 네. 요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 할 거예요. 빠뜨린 거 뭐 없겠지? 없어요. 나띵. 없어요. 나띵.